언니랑 사는 거야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야. 비누기가 있어. 연기. 죄송합니다. 언니한테 말 듣기 싫다는 뜻이네. 쉬우기 싫어. 안 할게요. 내가 갑니다. 화를 내고 있는 걸? 할게요. 괜찮아.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지. 하나, 둘, 셋. 주는 물거품이 아니야. 네, 장애에 대한 편견 또 선입견에 맞서서 과감하게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이 발달 장애를 가진 친동생과의 동거 이야기를 다룬 영화 어른이 되면을 연출한 장혜영 감독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다른 언론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나간 다음에 어떤 분일까 궁금했었는데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네, 저도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영화 이야기, 가족 이야기 하기 전에 축하받을 일이 먼저 있으셨더라고요. 네. 상 이름이 젊은 지도자상. 네. 네, 어떤 상인가요? 의미를 좀 먼저 소개해 주세요. 어, 쑥스러우시겠지만 네. 네, 자기가 받는 상을 설명하는 거 확실히 좀 시청자분들을 쑥스럽기는, 위해서. 네, 예. 한데요. 그 한국 YWCA에서 주시는 상이고요. 그 2003년에 만들어져서 이 여성의 권리 확립을 위해서 이제 헌신을 하셨었던 고 박에스더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네. 그분을 기리면서 만들어진 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왜 받으신 것 같으세요? 어떤 의미의 상으로 받으신 것 같으세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기사 난 거를 저도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여성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 그런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는 부분을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라고는 생각하는데 잘한 게 있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뜻에서 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앞으로 또 젊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장혜영 감독님의 앞으로의 모습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앞서 그 장 감독님 뒤로 이제 그 동생분과 어렸을 때 찍은 사진, 네. 영화의 한 장면인가요, 역시? 아, 그쵸. 아까 나왔던 장면일까요? 우리 감독님 원샷을 한번 주실래요? 뒤에. 네, 뒤편에 있는. 네, 맞아요. 네네. 어릴 때 사진. 어릴 때 사진. 몇 살 때 사진인가요? 저게 어렸을 때 서너 살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동생과의 이제 이야기를 네. 사실 영화 얘기를 먼저 해야 가족 얘기로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영화인지 직접 좀 지금은 이제 2018년 12월에 개봉을 했고 네. 내린 영화입니다만은 네. 네, 워낙 의미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직접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제 저의 1살 어린 여동생인데 이제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의 동생이 이제 바로 그 이후로 어렸을 때 13살 때 이제 네. 장애인 거주 시설로 보내졌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0이 넘도록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 시설에서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동생을 꼬셔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사회에서 저희 둘이 같이 살기 시작했고 네. 그 첫 같이 살기 시작한 6개월간의 좌충우돌 생존기를 이제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이 어른이 되면이라는 작품. 영화는 지난해 말에 개봉이 됐고 촬영한 시점은 그 지난해가 네, 그렇죠. 되어 있는 건가요? 2017년 6월에 이제 동생이 시설 밖으로, 그러니까 탈시설이라고 하는데요. 탈시설을 했고 이제 그때부터 촬영을 해서 반년간 아. 네, 찍은 작품이에요. 네, 탈시설, 네. 시설 밖으로 나왔다 이런 건데 네. 나오는 과정에서 동생을 설득해야 했나요? 아니면 언니가 나가자고 하니까 바로 좀 따라 나왔던 건가요? 확실히 좀 오랜 준비가 필요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설로 보내진 게 전혀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었고 영문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른 가족들의 판단으로 전혀 이제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 네. 틈바구니에서 살게 됐었던 삶을 생각할 때 갑자기 이제 아무리 언니라고 해도 나와서 같이 살자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함께 나와서 산다는 거를 충분히 상상하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경험을 함께 하는 시간을 약 1년여 정도 시설에 이제 살지만 왔다 네. 갔다 하면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제 좀 계획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제는 같이 살고 싶은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탈시설, 시설에서 동생을 데리고 나와야겠다고 생각이 든 가장 큰 계기는 어떤 계기였나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동생의 시설에서 있었던 인권 침해 사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동생이 시설로 가게 될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하셨던 거는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시설에서 더 전문적으로 동생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고 일반적인 생각도 그렇게 네, 좀 맞아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 그 편이 동생에겐 더 행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네. 이제 어느 날 제가 성인이 됐었을 때 몇 년 전이었는데요. 이제 그때 시설 안에서 많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부 고발이 있었어요. 그 네.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내부에서 있었던 어떤 상습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제 양심 선언을 하시는 거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었던 것 같은 돌봄이 전문적인 보호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시설에서는 뭐를 해도 그게 다 보호로 포장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좀 알게 되었고 네. 그거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도 공론화 자체를 꺼리는 이제 보호자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단순한 게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서 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영화를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도 찍은 이유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6개월이 좀 중요한 이유. 네. 그렇죠. 이제 같이 이제 동생하고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태어났으니까 네.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와서 살 준비를 하고 이제 어떠한 공적인 지원이 있는지를 좀 알아봤는데 사실상의 단 1시간의 공적 지원도 이제 동생이 시설을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제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많은 지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생겨났지만 이제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제가 이제 동생을 위해서 눈여겨봤었던 어떤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이제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네. 대상 자체가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제 동생은 경기도에 있는 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사를 온다고 하더라도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그냥 또다시 가정에 방치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저같이 절박한 사람도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선택을 하면 이제 제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 6개월이 필요하다면 좋아. 그 6개월을 한번 좌충우돌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찍어서 알려서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 네. 어떤 것을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 그럼 했죠. 계속해서 그 6개월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네. 6개월의 현실 중에 가장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던 점.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던 점은 동생하고 같이 살아가는 건 사실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네. 오히려 같이 살아가는 것을 예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사회적인 편견들에 부딪힐 때가 사실은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었죠. 좀 구체적으로 어떤 편견들에 대한 얘기 좀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생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를 저의 희생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언니가 불쌍한 동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해서 이제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되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해 주셨는데 네.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동생하고 같이 살기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었던 어떤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굉장히 인간의 존엄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가 저는 모두에게 보장된다고 배웠는데 네. 사실 제가 동생의 삶과 저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권리는 장애가 없는 저에게만 지켜지는 것이었지 제 동생에게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권리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그냥 장애가 없이 태어났다는 운에 불과해서 얻은 무언가였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되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약속에 위배되는 거고 이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 절대 불쌍한 동생을 구제하겠다 이제 이런 종류의 희생 정신을 발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평범한 자매 생활로 좀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가족의 어떤 눈물겨운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불평등을 다시 평등의 관점으로 돌려놓기 위한 어떤 시민으로서의 작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를 잘 이해해 주시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좀 오히려 힘들었던 네, 것 그래도 같아요. 아무리 혈연이지만 떨어져 지낸 시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동생에 대해서 몰랐던 점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점이 가장 달랐나요? 같이 살아보니까. 동생에 대해서
많은 걸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동생에 대해서 저는 동생한테 장애가 있다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굉장히 사소한 것들에서 사실은 그 사람을 안다고 느끼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전 제 동생한테 장애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마치 그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네.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고 나서 개봉되고 나서 동생분의 어떤 후기, 소감도 궁금하고 또 장애인 가족분들 어떤 그런 후기들도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네.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다른 장애 가족분들로부터는 되게 작품에 대해서는 네. 손수건을 준비해서 극장에 갔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를 알게 됐다.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네. 흔히 사람들이 장애인이 나오는 영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어떤 뭐랄까 극복의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눈물겨운 희생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겪는 일상의 이야기들 이지만 사실 그런 장애인의 일상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였던 거기 때문에 하지만 네. 무엇보다 가장 원하는 게 사실은 또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누구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조명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동생 또한 굉장히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 작업을 통해서. 작업에 대해서 네, 어떤 네.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네.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작업이 상당히 즐겁게 진행이 됐었던 게 이제 동생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네. 줬다고 이제 앞으로도 생각했어요. 계속 이제 자매로서 동생과 계속 살아나가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아무래도 누구보다 장애인 정책이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사실 이번 영화를 통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지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한 혜택, 복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사실 저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네. 이 밖에 좀 어떤 점들을 좀 가장 피부에 와닿게 바뀌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네.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네. 정책에서도 면면에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장애인 복지 정책의 단위가 그 장애 당사자 개인이 중심인 게 아니라 가구 단위로 엮이거나 세대 단위로 엮이는 부분에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지원을 해도 그 장애 당사자에게 바로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애 당사자는 이제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기도 너무나 어렵고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가족이 돈을 벌고 있다거나 직업이 있다거나 이제 혹은 가족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복지 당사자의 어떤 그런 혜택으로부터 제외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고 제 동생만 하더라도 제가 직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정책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제발 가족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장애인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여겨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도 또 시설이 필요한 분들께도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설이 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심정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그래도 이해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 부모님을 저희 곁에서 봤었고 이제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되게 어떤 활동가가 저한테 이제 해준 얘기가 있는데 생각을 시설에서 출발하면 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네. 생각을 시설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삶에서 시작한다면 시설은 절대로 어떤 좋은 삶을 위한 대안이 될 수는 없죠.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돌봄이라면 분명히 지역사회 안에서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격리가 너무나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지켜야 되는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감독님 뒤로 저 문구 중에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말이 눈에 띄는데 여기에도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동생과의 어떤 중년, 동생과의 노년 이런 걸 좀 담은 메시지 같은데 네. 어떤 의미에서 나온 말인가요? 네.
잘 봐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꿈꾸는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주 대단하게 특별한 삶이라기보다는 무사히 평범하게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그 노년을 또 노년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현실에서 저와 제 동생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 하루하루를 무사히 잘 살아내서 평범한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이 사실은 되게 많이 있죠. 네. 근데 불안을 드러낸다고 하는 건 사실은 그거를 돌파하고 싶다는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제가 만든 노래에 들어간 노랫말인데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랫말을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게 또 뭔가를 변화시켜가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에 만들었습니다. 네, 젊은 여성 지도자 상도 받으셨고 또 앞으로 어떤 영화에서의 어떤 활동도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도 관련된 영화를 좀 계획하고 계신 건지 그 감독님 머릿속에 어떤 구상이 있는지 끝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장애에 관련된 영화이기는 하지만 저는 딱히 장애에 관한 영화를 찍었다고 사실은 이걸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삶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지금 이 2019년의 현실에서 무엇이 좋은 삶일까? 무엇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에 대한 이제 대답을 찾아 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영화를 찍으려고 영화를 찍었다기보다는 살려고 영화를 찍은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리고 문제 당사자로서 살고 싶어서 이야기를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네,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생분과 무사히 할머니가 되시기를 네, 다 함께. 다 함께 할머니가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영화 어른이 되면에 장혜영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